철의 제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철의 제조라는 게 철이라는 원소를 만드는 그런 게 절대 아니죠. 철이라는 원소는 뭐 일반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원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철의 제조란 말은 암석이라든지 뭐 광물 등에 철 원소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화학적으로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철이라는 성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철의 제작 과정. 이 철을 제작한다고 해서 제작철, 그래서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광양제철, 그런 게 철을 만든다. 철을 만드는 곳,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제철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자, 첫 번째 제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련은 이 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련은 여기 옆에 제가 적어놨죠. 단련한 연자입니다. 련자입니다. 그래서 만들고 단련한다, 뭐 이러한 의미인데, 단련한다기보다는 이 제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제련도 몇 가지 과정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선. 자, 제선은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는 그 선철 있잖아요. 선철. 그 선철을 만드는 과정을 제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선자, 앞 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선자는 무쇠선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무쇠가 선철이에요. 그러니까 무쇠가 그러니까 물철 또는 물쇠, 이게 무쇠가 되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철을 녹이면 물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철을 녹여서 흐르는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물쇠라고 했나 봐요.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쇠가, 그러니까 액상철이 고상으로 되면 그 철을 물쇠라고 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무쇠는 말 그대로 선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선은 선철을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 아까 용광로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용광로 또는 고로에 철광석, 그리고 석회석, 그리고 코쿠스를 넣고 1600에서 1800도로, 그러니까 녹는 전보다 더 가열하죠. 그래서 선철을 제작한다. 자, 우리가 용광로 이야기할 때 석회석을 아마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이 석회석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룰 겁니다. 자, 용광로 또는 고로, 그러니까 쇠가 녹아서 물이 되면 그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것을 용광로 또는 고로라고 하겠죠. 아까 첫 번째 줄은 아까 설명했던 것과 비슷해요. 자, 철광석에 포함된 철 원자, 그 Fe죠, Fe. Fe는 산소와 결합된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산소와 결합된 철이라고 해서 이 산화철이라고 부르는데, 산화철은 그 자체가 철하고 비슷한 성질일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산화철은 그러니까 보통 철이 있으면 녹이 쓸잖아요. 그 녹이 쓰면 불그스름한 가루 같은 게 철 주변에 이렇게 점점 묻어 나오죠. 자, 그거는 철과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암석 안에 있는 이 산화철도 철과는 성질이 전혀 달라요. 뭐 녹는 점이니 이런 거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놈을 뭐 녹인다든가 이놈을 모은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철광석에 얘가 박혀 있다고 해서 광석을 마구 부셔가지고 얘 가루만 모아가지고 이 가루만 뭐 예를 들어서 녹인다고 해서 그게 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쿠스가
타면서 일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코크스가 그 자체가 탄소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붙으면서 산화되면서 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열이 나오면서 얘 자체는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자, 그 열이 나오면서 암석에 열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CO, 일산화탄소가 얘 근처로 가가지고 그 고온 환경에서 이 산소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얘는 그냥 철만 남게 된다. 산소가 붙으면 산화인데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이죠. 그래서 CO 입장에서는 산소가 하나 더 왔으니까 산화인데,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환원입니다. 산화철 입장에서는 환원이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요 놈도 산소가 떨어져서 이놈이 뭐 다른 철분자와 결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혼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산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런데 탄소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코쿠스에서 존재하던 탄소는 산소하고 붙어서 산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탄소 혼자서 코쿠스에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산소와 결합 안 하더라도. 그래 얘와 이 철이 화학적 결합은 아니더라도 서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붙으면 철이 녹는 점이 아까 1540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이건 확실한 이야기는 아닌데 예를 들자면 미숫가루 물에 그냥 타면 잘 안 녹거든요. 근데 미숫가루를 물에 넣기 전에 물에 설탕을 먼저 녹인 다음에 미숫가루를 넣으면 미숫가루가 좀 더 잘 녹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화학적으로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도 원래 녹는 점이 있는데 그 녹는 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철이라는 게 아주 작은 조가리, 그러니까 작다는 게 그냥 손가락만 해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지면 녹는 점이 좀 더 녹아지고 그러한 현상도 있고, 그리고 철이 다른 물질을 흡수하거나 다른 물질과 이렇게 닿게 되면 그 부분에 녹는 점이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용광로 안에서는 철광석이 탄소와 붙으면서 녹는 점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철광석이 튀어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철광석이 튀어났는데 그 광석에서 철광석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광석이 원래 철광석을 머금고 있다는 것은 철광석이라는 게 어떤 성분이 있었는데 광석이 이 철광석을 땡겨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처음부터 광석에 철광석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자, 그 말은 철광석에서 어떠한 이유로 철 성분이 튀어나왔지만 다른 이유로서 다시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붙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석회석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암석에서 또는 광석에서 튀어나간 철 성분이 철이랑 다시 섞이면서 붙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석회석이 광석과 반응을 해서 철하고 다시 붙거나 섞일 수 있는 여지를 낮춰준다는 것이죠. 자, 철을 이렇게 그러니까 용광로 안에서 철이 이렇게 녹거든요. 자, 용광로에서 철이 녹는 것을 본 학생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용광로에 철이 녹으면 쇠 물이 이렇게 있으면 쇠물 위에 뭔가 둥둥 떠다니거나 아니면 쇠물 안에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광석이 녹거나 아니면 광석 덩어리라는 것이죠. 자, 이놈이 석회석과 반응되면 철하고 더더욱 결합하거나 아니면 섞일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철하고 섞이지 않으면 분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물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 석회석이 이거를 그냥 제거시켜 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쇳물과 분리시켜 주면 우리가 수동으로 얘를 걷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석회석이고, 이렇게 둥둥 떠 있거나 아니면 철과 분리된 어떤 덩어리 상태로 있는 일종의 쇳물 입장에서 보면 불순물 상태인 그 암석이 녹거나 아니면 암석이 다른 형태를 띈 그것을 슬래그라고 부릅니다. 자, 이 슬래그는 제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선처를 만들어낸다면 불순물을 줄여주는, 즉 순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금괴처럼 생긴 금괴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이 금괴처럼 생긴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벽돌 모양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그 선처를 다른 곳에서 2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동에 용이한 상태로 만든 거죠. 처리에 용이한 상태로 만들었죠. 이런 것을 주계라고 하고 영어로 ingot이라고 합니다. 자, 제선 다음은 제강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제강은 강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강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페지에서 설명 안 했는데 강철할 때 강자는 전혀 다른 한자예요. 강하다 할 때 강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철이 강한 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제성 과정을 겪으면 4% 정도의 탄소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4%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를 강철을 만들려고 그러면 강철은 탄소 2% 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탄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거에다가 제선이 막 끝났으면 암석과 분리를 하지만 그 슬래그가 분리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한 석회석에 의해서 분리되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불순물이 여전히 그 속에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 망간, 인, 황 등등의 많은 불순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강이 그냥 강철을 만든다고 해서 탄소만 줄이는 게 아니고 선철이 너무 많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아까 얘기했듯이 잘 부서져요. 그리고 변형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선철이 주계가 있으면 이 주계에서 변형시킬 수 있는 게 그냥 가마솥 소뚜껑 아니면 가마솥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스프링 이런 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철을 만들 때 탄소를 탄소를 제거해서 강철을 만들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너무 딱딱한 그 선철의 성질을 좀 죽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자, 제강은 석회석, 그러니까 제강을 한 번 더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가열시킨 다음에 석회석을 또 넣고 그리고 고철 부스러기 등을 아까 우리가 만든 이 선철을 함께 넣어서 가열을 하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불순물.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줄이는 다양한 불순물 제거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불순물 그리고 탄소를 줄이는, 그래서 강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제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아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변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철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 강철을 만드는 그런 회사, 제철 회사, 뭐 포항제철 이런 곳에서 자기네들이 쓰려고 강철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딘가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공업체에 전달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의뢰를 받아서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경우 거의 없겠지만, 어찌되었건 자기가 쓸 게 아니고 남이 쓸 거기 때문에 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하기 좋게 표준화된 형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개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 정육면체로 만들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강철이 판 형태인가 봐요. 판때기. 뭐 두꺼운 판때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얇은 판때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판때기로 공급되더라도 녹여서 또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 이렇게 판 형태로 강철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마치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말아서 보통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아마 강철 이렇게 말고 이런 거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애국가 백그라운드 영상으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팔면 쓰기도 편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기 위해서는 일단 철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판은 뭔가 이 덩어리가 있으면 큰 롤러 같은데 이 덩어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밀면 이렇게 평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 롤러가 그냥 그냥 뭐 상온, 철이 딱딱한 그 상태에서 그냥 밀어넣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높은 온도로 이렇게 가열하면서 밀어넣거든요. 그런 과정을 아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말아서 판매 또는 이동을 한다.